이기면 인정, 지면 재선거. 이게 무슨 동네 축구입니까? 6.3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국민의힘이 재발등을 찍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가 목표라며 판을 키우는데 정작 그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리 보전용 구호 멈추라고 대표를 들이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이긴 선거를 다시 하자는 대표, 그만두라는 시장. 이 황당한 내전의 속내, 지금부터 까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 대상 지역을 어제 의결한 6곳인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전남에서 충북을 추가해 7곳으로 늘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가 목표라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를 향해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들을 추가로 다 찾아서 저희들이 소청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대를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어제 밝힌 6개 시도에 충북까지 더해 7곳에 대한 선거 소청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청 지역을 더 늘릴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의도적 부실 관리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국 재선거로 가는 게 맞다고. 장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밀어붙이지만 원내 지도부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신속한 정거 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계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서울에서도 투표를 다시 하자는 게 무슨 전략이냐는 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재선거를 위한 소청이 아니라는 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설명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서울시장 선거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꾸 싸움 붙이지 마세요. 그거는 바로 앞에 가장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예. 말을 아끼던 오세훈 시장도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추라며 직접 나섰습니다. 당내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정상적인 선거에 대한 열망,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원들의 의사도 제대로 묻지 않고 소청을 추진한 걸 두고도 비판이 커지는데 정 원내대표는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가 요구한 의원총회를 내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꿀 법안들은 국회에 쌓여 있고 민생은 속도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부장선거론자들을 등에 업고 전국 재선거 요구와 선거 소청에 몰두하는 것도 모자라 장동혁 대표는 연일 부정선거 시위 현장을 찾아 극단적 시위대를 선동했고 12대의 장기간 올림픽공원 봉쇄 등 국가대표 선수단과 체육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국민의힘이 대한체육회에 호소해 오늘은 중재자를 자처하더군요. 불을 지핀 사람과 불을 끄겠다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국민은 그 진정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선동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 국민과 민생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대기 인원이 발생한 곳이 기준이라며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과 울산, 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서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훈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거 절차나 결과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선관위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에서 진행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비례의원 선거를 소청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제외됐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참정권 침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장동혁 대표 측은 재선거를 위한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한 반면 원내 지도부 쪽에서는 재선거 요구가 아니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따져보자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 책임론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노선 갈등과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용훈입니다. 예, 김필성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이 어제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역을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까지 6개 지역입니다. 일단 선거 무효 소청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확한 명칭은 선거 소청이고요. 선거 소청. 소청이 무효 소청이라면 네, 무효는 안 들어갑니다. 네, 소청이고요. 원래 이제 선거에 관한 쟁송은 다툼은 법원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뭐 재선거라든지 선거 무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공격이 좀 가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예. 아니고요. 법원이 예. 하는 게 원칙인데 예. 다만 지방선거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소청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아하, 일종의 행정심판 같은 절차인데요. 네. 이제 선관위에 제기하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니까 선거소청을 먼저 거치고 선거소청 결과를 받았는데 거기에 만족할 수 없으면 선고소송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순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선거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이걸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주체가 선거를 한 사람 내지는 정당도 포함이 네, 된다고 정당도 해서 포함이 되죠. 예. 국민의힘이 6개 지역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결단을 선관위가 해야 됐는데 그쵸, 지금 예. 보면 선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윗선이 전부 다 사퇴한 상황에서 이게 그러면 선거 소청을 누가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현재 건가요? 지금 별다른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19조인데요. 공직선거법. 네. 219조에서는 원래는 이제 선거구 해당 선거구의 선관위원장이 이제 피고가 되거든요. 피신청이 되는데 예. 없는 경우에는 당의 선관위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규정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규정이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선관위에 대한 내용을 당의 선관위가 하는 식의 예. 구조니까 예. 뭐 이거 하는 경우에는 그 윗선에서 판단하기로 돼 있긴 합니다만 지금 얘기를 보니까 비례위원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체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전체 네. 선거. 비례위원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진행을 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그렇죠.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라는 건데 봉석이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지금 뒤숭에서 엉망인데, 여기에서 제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선거소청을 판단하는 주체가 뭐 기본적으로 선관인데, 해당 선관인데, 아시다시피 선관은 전부 법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선거소청을 거치는 게 의미가 있나? 법상으로는 이게 거쳐야 되는 거긴 한데, 예. 결국은. 결국 소송으로 어차피 법원의 판단을 받을 텐데. 그래. 거기다가 또 법원에 가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 자기 판사들이 잘못한 거를 판사가 인정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예, 선관위의 잘못이니까 지금은. 예. 그래서 이 전체 절차가 제대로 디자인되어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예. 현재 좀, 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이야기는 선거 소청을 제기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온 게 이게 의원총회조차 거치지 않고 지도부 일부가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건 또 어떻게 이게 당론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정당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지금 저도 이제 이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정당의 이름으로 하려면은 어쨌든 정당의 최고의결기구 판단을 거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는, 만약에 안 왔으면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게 2주 이내로 해야 되는데요. 14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네, 14일 이내. 그러니까 선거가 이루어진 지 14일 이내. 근데 지금 오늘이 벌써 16일이니까 이제 내일 정도면 그렇죠, 끝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당 이름을 할 거면 진작에 이거를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동안 내부적으로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밀정에 쫓겨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좀 약간 갈팡질팡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단 6곳에 대한 선거 소청을 한다고는 하는데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 장동혁 대표가 밝혔습니다.
이게 선거 소청이 접수가 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선관위가 선거 과정에 위법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게 이제 중대했는지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 나서 60일 이내에 이 선거 소청을 인용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청을 만약에 선관위가 받아들이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데 6곳에 대한 선거 소청을 했는데 그게 전국 재선거가 목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이제 재선거가 아마 이루어지겠죠. 재선거 예. 규정이 있는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다 무효사유 전부 무효사유가 사실은 나와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일부만 소청하는 단계에서 이게 전국을 다시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 지금 사실 이제 각 선거구 내에서의 일부 무효가 가능하긴 합니다. 일부 무효, 그러니까 전부 무효 말고 일부 무효라는 개념도 있긴 있거든요. 네. 뭐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봐서는 적어도 뭐 지금 광역 뭐 서울이나 뭐 이렇게 제출했다는 곳에 전체 재선거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말하는 거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전부 무효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소청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제출을 하겠다는 말인지 지금 얘기하는 것만은 잘 예상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7군데만 하는 걸로는 전국 단위 재선거는 6군데. 네, 6군데인가요? 하는 거는 뭐 제가 지금 법구조상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사실 인정이 된다고 변호사님이 지금 잠깐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기에도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요 주장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이유가 이 불가능한 주장이 결국엔 본인의 사퇴론을 좀 돌파하고자 함이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는데요. 판사나 검사 출신이라고 법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윤석열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제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그런 지론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을 겪으면서 다 같이 경험해 하셨기 때문에,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선거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죠.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판단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장동혁이 지금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본인들의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어떤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사실 투표지가 추가 송부된 지역이 12개 지역인데 6개만 지금 신청을 한 그것도 되게 웃기고 교육감 선거와 재보궐은 또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걸 선거 소청을 제기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 이름으로 하는 게 적절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출마자 이름 각각 이름으로 하면은 지금 이런 이제 의혹 같은 건 좀 덜할 텐데 이것도 굳이 당 이름으로 진행을 해서 이게 뭐 그런 의혹을 사게 하는 것도 제가 잘 이해는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선거 소청이다라고 직격을 했는데 이것도 말이 되는 게 이제 자당의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선거 소청을 제기하면 선거 다시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의도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재선거 얘기나 이런 선거의 문제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당 야당 다 좀 애매한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다 이긴 건데 이제 중요한 자기들이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상징적인 곳에서 증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정치적 득실 계산이 있을 거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정반대니까.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재선거 또는 부정선거 이런 식의 의혹을 불지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서울 선거를 문제 삼지 않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저울질한 것 같은데 이제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게 정말 이제 문제 있는 선거구에 대한 뭐 선거의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한다기보다는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 선거까지 물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61% 정도였고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 수에 비교하면 한 2,700만 정도는 투표에 참여했다는 건데 그 표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행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행보이기 때문에
그 많은 유권자분들이 일부러 시간 내서 그 한 표를 행사한 것을 지금 모두 다 부정선거로 묶어버리고 그거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 행보가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등등 해서 우리가 만약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 큰 승리를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서요. 이거 정말 오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사실 재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건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문제는 있었던 거지만요. 이게 재선거 사유까지 될지는 판례상으로는 좀 어렵거든요. 예. 판례에서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딱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루어졌던 몇 가지 절차적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이 선거의 결과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사실 아마 국민의힘도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물론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그런 뭐 심각한 뭐 직무 태만이나 뭐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쪽에 초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정치적으로 사실 뭐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한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느낌이 좀 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당 오늘 이제 장도혁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장도혁 대표 이 전국 재선거 요구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요. 예. 충청북도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오늘 충북도 추가로 소청을 제기하려고 한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내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들을 추가로 다 찾아서 소청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놓을 것이다라고 예.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원래 이제 발표때 6곳이었는데 7곳으로 늘어난 모양새입니다. 그래요. 예. 이것 때문에 제일 곤란한 사람이 예.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서울? 글쎄요. 지금 네. 현재 우리 당의 상황은 제가 오늘 방송 오는 예. 길에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 내일 의원총회 예. 개최를 하기로 예고를 했어요. 예. 내일.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박정훈 의원도 그걸 걱정을 예. 했는데 6월 18일 날 본회의 직전에 예. 그냥 한두 시간 하고 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전국 재선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점식 예. 원내대표랑 전혀 뜻이 안 맞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좀 그런 데서 충돌이 있어서 그랬는지 정점식 원내대표가 내일 의총을 잡았고 내일 의총은 뭐 뒤에 본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길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충분히. 예. 그래서 내일 결론 나옵니까 보시기에? 근데 뭐 결론이 나오는 거는 진전은 의원총회에서 있을까요? 다수가 된다고 예. 했을 때 그 영향을 받을 사람은 미리 예. 인터뷰한 거에 따르면 신동욱 의원 정도고요. 예. 신동욱 의원은 이제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는데 네, 그렇죠. 그분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만두게 되면 그렇죠, 사실 맞아요. 하실 김재원 수밖에 최고위원은 없어요. 저랑 같은 네. 평당원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못 견딜 사실 거야 아마. 네.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을 네.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 네. 장도혁 대표가 내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네. 근데 그 무슨 면접도 보고 있다는데 맞아요? 어떤 거? 어디 면접을 봅니까? 그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당내에서 비대위원장 하마평이 돌고 있는 건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아, 김재원 최고요? 아니. 김재원 최고가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아니라 김재원 최고는 지금 이 카드에서 장도혁 대표를 물러나게 하냐마는 핵심이고. 예, 누구? 예, 그냥 이제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힘들고. 근데 이제 돌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뭐 사람들은 계속 장도혁 대표는 친한계랑 이렇게 해가지고 전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그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러니까 친윤 당권파와 친한 개혁파가 55대 49예요, 사실. 한 명이 투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55대 49면 3명만 넘어오면 이쪽으로 다수파가 넘어와요. 근데 내년 7월에 장도혁 대표 임기가 끝나고 내년 6월에 정점식 원내대표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이 되면 우리는 다수파가 될 거라는 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요. 이쪽 개혁파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대위 전환되면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원내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건 정점식 원내대표와 친윤계죠. 그러다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와 친윤계에서 장동혁 대표의 대안으로서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하려고 그런다 하마평이 당내에서 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 밀어낼 상황인 거죠. 급할 건 없다?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당분간 하다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권한 임명할 대행 수 있죠. 정도만. 그러니까 그게 내년까지 가야 비대위원장으로 되는 가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쨌든 뒤로 좀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죠. 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게? 내년 6월에 네. 개혁파한테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네. 자신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놓는 의미는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전당대회까지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친윤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내년 6월 때까지. 제 말은 그러니까 거죠. 지금 친윤계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고 있는 건데 네. 정점식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지금 이게 유쾌한 상황은 아닐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얘기 좀 하는 거죠. 뭐 정점식 의원은 친윤계의 또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 박상수 변호사 보시기에는 내년까지 넘어가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저희는 사실 급할 게 없어요. 내년에 넘어간다 해도 우리는 네. 왜냐하면 이번에 표대결에서 봤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원내대표 경선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예. 3-4명 정도 넘어오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윤 쪽에서 지금 내년 6월에 1년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야당이 이 모양으로 계속 있어도 되나요? 좋진 않죠. 내가 보기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거는 저한테 물으면 안 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정을 할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한번 모셔야겠네요. 그분이 그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봐야죠. 뭐. 그래요? 저는 판단하실 것 같아요. 한쪽으로. 이미 다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을 최고위원만 하신 분인데 뭐 평생이라고 해도 그렇지만. 김재원 최고 한번 모셔봐야겠네요.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 들어보시는 게 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정점식 원내대표나 친윤 쪽에서 거부할 수 없는 뭔가를 그게 뭐냐? 모르죠. 그건 이제 공천권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공천권 누리는 분들은 그 영남권에 아주 좋은 자리, 확실한 자리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뭐 꼭 복당을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서 좀 상황을 조금 보자. 이게 아마 다수의 의견이 아닐까 싶어요. 아, 야당이 그러고 있으면요. 여당이 여유로워진단 여당은 좀 말입니다.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여당이 여유롭지는 않잖아요. 아니 지금. 왜냐하면 야당이 똑바로 빠릿빠릿 움직이면 그렇죠. 야당이 여당이 급해질 텐데 지금 1년을 보고 계시니 여당이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내일 의원총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되게 자신 없는 목소리. 갑자기 뒤로 가서 무책임해지시네. 정자는 왜 저렇게 힘이 빠지고. 뭔가 대단히 진척이 있을 것 같다. 의원총회 왜냐면 지금 이 카드는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카드를 쥐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반한 전설을 만들기 위해 대립각을 우리 쪽으로 세우려 하는데 아니요, 대립각은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실제 주어져 있습니다. 곽 기자 보시기엔 내일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내일 사실은 의원들이 결의를 한다고 해서 당장 장 대표가 뭐 리더십이 실각해가지고 바뀌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좀 재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버티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만약 내일 마치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처럼 친한계, 대한과 미래, 부산 쪽 의원들에 더 붙어가지고 상당한 당내 상당수가 리더십 교체 요구하고 있네라고 하면은 그거 버티기 쉽지 않고 아까 사실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이 일단 확보된 표라고 치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세를 따를 거고요. 서울 거 흔들리고 있고요. 했고.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권력의 지형에 따라 항상 입장을 많이 바꿔왔던 분입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변화 가능성이 있단 말씀 같습니다. 저는 김재원 최고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도 지금 계속 이 주류 그러니까 구친윤계 당권파에 붙어가지고 한다고 한들 어차피 임기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공천 보상 못 받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차라리 중간에 본인이 기여를 해가지고 역할하면 그 이유가 도모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분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모습이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저는 약간의 이제 그 친한계 쪽에서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고 봅니다만 김재현 최고는 변신을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갑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분이 꽤 많아요. 하여튼 보수 재건과 개혁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게 진짜 놀라울 일이에요. 대단한, 김재원 최고가 보수 재건의 개혁 아이콘이 돼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의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곧 모셔봐야겠습니다. 정말. 보수 재건까지 맡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은 맡고 계신지 알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박 기자?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 이 재선거 소총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은 장 대표가 전국 재선거를 이야기를 하지만 정원석 원내대표는 재선거까지는 좀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거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직접 전화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화를 해서 예. 항의성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당 공식 입장을 뒤엎는 건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의 소통이 잘 됐는지에 대해서 예. 어제 대변인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도 상당히 좀 모호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소통이 없었다고 어제 김성태 전 의원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소통이 전혀 없었고. 근데 이거 괜찮습니까? 소통 없이 막 재선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네. 본인의 어떤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전선을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적이었지만 그게 결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외치는 이런 구호에 동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예.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하다못해 당내 친윤 세력들조차도 굉장히 비판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내일 아마 의원총회에서 좀 나오긴 할 겁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재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특히 지금 소청을 하게 되면은 14일 이내에 예. 선관위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예. 선관위에서는 그 문제가 된 해당 그 투표 구역 예. 그 거기에 대해서만 재선거를 하도록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예.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 송파라든가 뭐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재선거를 한다고 예. 쳤을 때 실제 그 재선거라고 하는 게 이전에 했었던 분들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고 이게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나 이제 많이 따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재선거까지 가지는 않을 예. 것 같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나경원 의원이 자꾸 그렇게 뭐 내가 오세훈이라면 내가 그렇습니다. 당선됐으면 이런 얘기 하면서 특히 당신 이제 3선 나올 수 있어 없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죠. 예. 한동훈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거? 한동훈 의원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복당 필요성을 네.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중앙일보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네. 보수 재건이라는 과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면서 예. 이재명 정권이 이전 투구로 나서는 이때가 보수 재건의 골든타임이다라고 했고요. 예. 저를 반대하는 분들도 예. 제가 보수의 대단히 중요한 전략자산 내지는 무기라고 말하던데 왜 그 예. 무기를 아껴두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싸워야 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보수를 재건할 대회전을 앞두고 이 무기를 굳이 안 쓸 이유가 있다면 예. 무기를 안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설명해야 될 문제다라고 당 주류를 겨냥을 했고요. 예. 장 대표를 향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다라면서 예.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당연히 뭐 지금 우리 당의 상황에서는 재건을 위해서는 어떤 힘이든 다 모아서 써야 예. 되는 것이고 그 한동훈 의원이 적어도 부울경에서 파괴력을 이번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에서 다음 총선까지 생각을 한다면 복당을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다만 장동혁 대표가 정말 독특한 행보를 예. 지금 걸어가면서 진짜 정말 그 작은 동굴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에코체인버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원 전체가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할 때까지 조금 두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